9시하고 시작되니까 밖에 계신 분들 지금 회의실로 들어가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기 후보님이 또 도착하시거든요. 예, 가서 국가한테 박질러. 경북 총괄 특보단장하고 윤성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전에 좀 이렇게 소통해가지고 행사 진행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갑자기 하다 보니까 사실 아무런 준비 없이 지금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중간에 큰 실수를 하거나 누가 하거나 하더라도 예, 용서해 주시고 삐지지 마시고요. 예, 지금 이제 후보님이 도착하시거든요. 만약에 좀 부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큰 판으로 많이 주시 부탁드립니다. 강당으로 부르시면 큰 박수와 환호를 많이 주시 부탁드립니다. 안동에서 대통령 배출했는데 조영 대표도 배출해 주실 거예요. 당연히 저희들은 조명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진짜 민망한데 정말 영화도 지금 왔습니다. 네, 이거 좀 다르죠. 입장을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임기상표 네, 저기 시간이 지금 많이 지키는 단계로 우리 후보님 착수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 이런저런 행사들은 다 그냥 취소하고 바로 내빈 소개로 들어가고 내빈 소개 끝난과 동시에 다음과의 간담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찬규 군님은 다 아시니까요. 생략하고요. 이 사회자의 분을 무시했습니다. 일단 우리 저기 좀 편지는 아니지만은 우리 큰 어르신들 먼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일학 전 의원님 첫 줄에 앞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상걸 전 차관님, 네. 그 다음에 권영세 전 안동시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소개를 다 하다 보면 시간 다 아깝해가지고 우리 지역위원장님들만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호 안동 예천 지역위원장님, 일단 우리 김기현 등산위원장님, 그 다음에 이윤희 상주 예천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윤태 금주 위원장님, 그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예, 우리 김철호 위원장님, 그 다음에 예, 우리 김천 강텐석 위원장님, 아까 바깥에서 박규환 위원장님 뵀는데 지금 네. 그럼 제가 빠뜨린 지휘위원장님 계십니까? 예. 지금 전부 지금 기초 강력위원님 원들이시고, 그 다음에 상수위원이 위원장님들이신데, 시간 관계상 제가 상당히 정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인사 말씀과 여러분 이후 당을 이끌어가실 비전을 선포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박찬규입니다. 대선 승리하고 다시 와서 너무나 기쁩니다. 5월 3일날 원내대표가 된 후 6월 13일날까지 1년 1개월 열흘 동안을 원내대표 및 당대표 직무대행 그리고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을 했습니다. 의총에서 드렸던 첫 번째 소회가 살아서
임기를 마친 것을 너무나 국민들한테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실상 계엄이 터지고 나서 한참도 알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기적같이 계엄을 해제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안을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192명의 국회의원 야당이 있었지만 8명의 사실 국힘당 의원들의 동참을 어떤 것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2번에 걸쳐서 탄핵소추안을 올렸는데 그때 그들의 마음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108명의 국힘당 의원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우리 의원들과 국민들과 함께 외쳤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투표는 불성립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외쳤던 그 목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지는 못했는데 지켜보고 있었던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12월 14일 날 역시 몇 명이 확보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옳은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올렸는데 그때 100만 명을 훌쩍 넘는 약 200만 명의 주권자 국민이 여의도로 진군을 해서 국힘당을 압박하고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마원혁 재판관을 끝까지 임명하지 않았던 그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또 윤석열의 탈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29일 날 제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4월 1일까지 마원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을 쓰겠다. 여러 가지 국민적 압박과 함께 우리의 결단으로 4월 4일 날 마침내 윤석열은 파면됐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파기환송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좌시하지 않고 이겨냈고 마침내 5월 3일 날 이재명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국민정부, 국민주권정부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결과를 보고 아직도 우리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이 그 와중에도 얻은 표가 41표입니다. 이준석까지 합치게 되면 우리 표보다도 더 많죠. 우리가 4번의 민주정부를 이번에 열었는데 과거에 3번의 민주정부 중에서 정권을 재창출한 적은 김대중 대통령이 한 번입니다. 윤석열 같은 괴물 대통령도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경북 출신, 노동자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믿음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능력으로 민주주의도 더욱더 안전하게 만들고 많은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5년 뒤에 정권이 재창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더 큰 반동과 더 큰 퇴행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2번의 경험을 통해서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준 이 기회, 하느님이 주신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서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 결과는 정권 재창출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6월 3일 대선까지는 진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계엄 이겨내고 대통령 파면시키고 대통령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야겠다는 그 생각 하나뿐이었는데 살아서 무사히 임기를 마친 지 열흘 만에 다시 죽을지 모르는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4, 5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수석 대변인으로 비서실장으로 최고위원으로 원내대표로 당대표 직무대행 2번을 경험하고 마지막에는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대선 승리를 이끄는 데 노력했습니다. 이 정신으로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하나가 돼서 원팀이 돼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개혁과제를 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생도 회복하고 경제도 성장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통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은 수도권과 호남 중심의 강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우리 국민의 수준으로 봤을 때 일당은 유지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대선입니다.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해도 대선을 놓친다면 어떤 또한 태행이 있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언제냐? 그때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첫 번째 징검다리를 잘 놓아서 그 징검다리를 딛고 내년 지방선거를 압승해야 됩니다. 수도권과 호남만 이길 것이 아니라 충청도도 든든한 기반으로 만들어야 되고 강원도도 확대해야 됩니다. 우리 영남은 포기할 겁니까? 대구 경북 포기할 건가요? 포기할 수 없죠. 부울경도 이길 수 있죠. 요번에 우리 영남의 지지율을 봤는데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 몇 프로까지 올라갈지 아세요? 60% 가까이 올라간 거 아시죠? 56.7%인가 8%까지 올라갔죠? 요번 대선 때 저는 호남을 안 갔습니다. 5.18 때 하루만 딱 가고 충남북, 강원도 전역, 그리고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만 들었습니다. 한 표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대구는 21%에서 23%, 경북은 23%에서 25%,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은 29%에서 30% 넘겼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선 때도 우리가 평균으로 따지면 한 24%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안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60%까지 나왔다는 것은 3배 가까이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영남 사람들은 민주당을 싫어하고 영남 사람들은 무조건 국힘당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전상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남 사람들도 정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미래가 준비되고 한반도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 아니겠어요?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정치, 그거 영남에서 우리가 표를 못 얻었다면 우리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된 대통령,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이재명, 유능한 대통령과 함께 우리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한다면 영남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2018년에 버금가는 대승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것은 민주당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중도도 확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버리고 극으로 몰락했던 그 보수의 영역과 그 가치, 그것도 우리가 커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정당이 돼야 되고 중도 확장도 해야 되고 보수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전국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저는 정청래보다 제가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된다면 당대표가 된다. 저는 6월 3일까지 저의 개인적 정치적 일정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6월 23일 날 결정을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야 될 이재명 대통령을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30일 만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참 잘했죠? 네. 일주일도 안 돼서 G7에 가가지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돌아왔다고 외쳤습니다. 30일 만에 추경을 만들어서 민생을 지원하고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3법을 통과시켰더니 대한민국 경제가 똥줄거립니다. 이재명이 당선되자마자 주가지수가 2600에서 3200까지 올라가서 국장 탈출이 진흥순이라고 그렇게 비아냥됐던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세계에서 성장률 1등 주식시장이 됐습니다. 장하죠. 그래서 저는 불안합니다. 이재명 혼자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때는 총리도 없었고 내각도 없었습니다. 이제 총리가 세웠죠? 총리가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6시간 당대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부족한 6시간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짠하죠? 근데 저는 행복합니다. 옛날에는 이재명이 그 핍박을 받고 권한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한테 날라오는 화살 내가
좀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했다가 나중에는 너무 안타까워서 한 대라도 내가 대신 맞아줘야겠다 이런 생각하셨던 거예요. 박찬대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그리고 국민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동 출신 이재명이 대통령 된 것은 우리 외가의 큰 할아버지 석주 이상용의 100년의 꿈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1925년에 임시정부의 국무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잘 못하던 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하고 국무령 체제, 지금 말하면 내각제 비슷하죠. 대통령 재패 1925년에 국무령이 됐는데 그때 독립운동 기간 간에 많은 갈등 때문에 오래 그 임무를 지속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다시 서간도에서 소로군정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그 노력을 하고 3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외아들은 42년도에 안동에 와서 자결을 했고 우리 중조부가 그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아침에 경상을 같이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밖에 없는 손자도 52년에 빨리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7남매가 흩어져서 넷은 일찍 죽고 셋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했는데 이 집은 4대가 망하고 뭐 거의 멸절했죠. 저희 집도 안동에서는 예노라고 하는 불촌이 집안이었지만 그 시대의 변혁기에 쫄딱 망해서 무학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 키워보겠다고 인천에 올라와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100년의 경북 안동에 국난의 시기에 온몸을 던져서 희생했던 우리 경북 도민들의 꿈이 이루어졌고요. 인천도 꿈을 하나 이뤘습니다. 1959년에 죽산조보험이라고 아시죠? 대선에 출마해서 사실 상당한 이승만을 위협했던 이승만을 탄핵하고 국무역으로 취임했던 이상용 이승만에 의해서 사법살인을 당했던 조봉환 우리 인천이 낸 가장 큰 정치인이었는데 인천의 지역구를 둔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인천도 그 꿈을 이루었어요. 경북에서 뿌리를 두고 수도권에서 자랐지만 인천에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국 정당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명심이 누구한테 있다.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다 알잖아요. 개혁경쟁 저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 얼굴 보고 못 싸운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싸워가지고 한 번이라도 진 적이 있나요? 다 이겼죠? 큰 실수도 없었죠? 예, 원구성부터 그 많은 민생법안, 그 많은 개혁법안들, 그 많은 탄핵안들, 그 많은 특검법안들 번번이 거부권으로 가로막히고 해도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잡초처럼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도하게 한다고 했지만 170명의 국회의원들을 잘 모시고 단합해서 분열하지 않고 내란을 이겨내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집권여당의 당대표는 싸움만 잘하는 거로 하면 안 됩니다. 당대표는 싸우고 대통령은 일을 해라. 그게 한 팀입니까? 같이 싸우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힘을 나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유순해 보여도 깡다구 있는 박찬대 경제 전문가인 것도 아시죠? 네. 다른 경제 전문가보다 실력은 부족할지 몰라도 그 경제 전문가가 하는 얘기 다른 국회의원보다 잘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네.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을 이루는 진정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민주당의 은근가는 일꾼이 될 수 있게 기회해 주십시오. 잘 자신 있습니다. 문제는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도와주면 제가 질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이기겠죠? 네.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그런 준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당대표가 되어셔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지방 대선 과정에서 경청 투어 많이 하셨죠? 우리가 이제 당원이 되고 당 대표 후보를 모시고 경청 투어를 한다는 마음으로 특감과 건의, 그 다음에 향후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후보님이 답변하시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한 30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부터 덕담과 질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시면 제가 예, 우리 장용선 부위원장님 먼저 손을 아니 그 마이크 드리고 저거 예, 여기 와가지고 있어서 하시면 됩니다. 예, 오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 여당 부회장 맡고 있는 장영선입니다. 여튼 그 박찬대 우리 후보님은 최고위원 때부터 사실 저는 주기차게 응원을 했는데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제가 민주당 생활해 오면서 경북에 대해서 모든 중앙에 계신 분들이 경북이 힘들고 솔지다 뭔가 정말 경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경북이 정말 전국의 정당이 되기 위해서 경북이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고 또 어제 토론 잘 봤습니다. 토론하시는데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이 두 분이 정말 그 안티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속에서 그 말씀이 마지막에 이 지금까지 민주당을 위해서 걸어온 많은 정말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불만이 그겁니다. 저희들은 민주당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뚝뚝 걸어왔는데 중간중간에 사실 그냥 그 어떤 기회, 좋은 기회를 엿봐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정말 지금까지 민주당 이 경북에서 민주당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분들을 위해서 당에서 정말 좀 제대로 된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당대표 되시면 꼭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구, 경북, 특히 우리 경북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일단은 여기서 당원들, 제가 이제 안동도 와보고 경북도 와봤는데 이 당원들의 수준이 높아요. 왜? 환경이 안 좋은데 그걸 이겨내면서 민주당 당원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전투력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구당을 꼭 부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원구의 지역연단들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데서 출마한 사람을 도와서 노력했던 그들이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서 버티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당선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약간의 표차로 아니면 좀 많은 표차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속 가능하게 정치 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지구당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다 설득이 가능하고요. 대통령께서 대표 때도 이거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내란 상황에서 여기에 사실 집중하지 못했는데요. 일단 대통령을 배출하고 아까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눴지만 대통령께서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못했던 것들은 다 누가 한다? 박찬대가 할 겁니다. 지구당 부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선거에 나오려면 또 적절한 커리어하고 타이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열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정부부처에서, 많은 공직에서, 산하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마지막에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지방선거기획단을 바로 발족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8월 2일날 당대표가 돼서 8월 초에 발족하면 지방선거가 한 10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지방소의 엠모에 인백해서 뭐 인계영입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혁신안이라는 이름으로 갑자기 뜬금없는 준비할 수 없는 개혁안들이 나왔을 때 아까도 말했듯이 장기 근속하면서 오랫동안 공헌했던 분들을 다국하게 만들기 때문에 미니 룰을 만들겠다. 불가피한 양보가 필요하더라도 대비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공천룰을 빨리 만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에 대한 기회도 확대해야 되고 그것은 뭐냐면 장기 근속하면서 오랫동안 공헌했던 노력해왔던 그 노력을 땅에 떨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 기업도 장기 근속하는 사람들한테 별도 수당이 있는데 이 어려운 데서 고생하는 분들을 가차없이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목표는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입니다. 그거를 조율해가는 능력. 그래서 혹시 불이익이거나 양보가 요구되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표명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측 가능한 안정되고 든든한 정치 아닐까 생각하는데 회계사 출신인 제가 치밀하고 꼼꼼하게 전략을 짜서 원내대표 13개월 동안 단 한 번의 전략 실패도 없이 적재적소의 사람을 쓰고 다 성공을 이뤄냈던 정권 교체라는 보너스까지 받았던 그것을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해서 영남까지 큰 교두보와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지방선거를 이끌도록 공약하겠습니다. 네, 구호는 마지막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윤선 부위원장님 속 시원하시죠? 예, 너무 솔직하고 화끈한 답변 드렸습니다. 둘 다 같이 울컥한 것 같아요, 그죠? 동일학 정원님 한 질문과 뭐 결의 혹은 뭐 뜻담 부탁드립니다. 저기 우리 홍일학 의원님 질문은 안 받고요. 덕담만 받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찬대 후보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구에 오셨는데 아시아 포럼에 오셨는데 못 만났어요. 다른 데 갔다 그 장소가 바뀌어서 그래서 보고 싶었는데 오늘 안 온다길래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보면 잘생겼고 이 잘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정말 잘하고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선 때 얘기할 때 제가 항상 얘기를 어떻게 하는가는 유능한데 어떻게 유능하냐 잘하는 사람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막 하는 사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윤석열은 지 하고 싶은 것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다 망했는데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어서 대구 경북에도 많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대구 경북에서 열심히 우리 민주당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앙에서도 마초가 좀 있어요.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한다면 그렇게 별로 안 써져요. 왜? 좀 똑똑했으면 국힘당한지 왜 민주당 하냐 이런 의식이 민주당 내 중앙에도 그런 의식이 좀 있어요. 이걸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일할 기회를 많이 줘야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을 텐데 아주 가물에 콩나듯이 일시켜보니까 잘 못하더라 이런 의식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불식시켜서 여러분들이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박찬대 후보님이 이제 대표 되실 겁니다. 되면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제는 많은 소통과 대화를 하고 경청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것이 잘 극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구는요 최근에도 추경하는 과정에서 대구 언론들이나 경북 언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 홀대다, 뭐 패싱이다 이런 얘기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대구 경북 우리 시도민들은요 사실은 국힘당으로부터 무시당하잖아요. 왜냐하면 주구장창 찍어주니까 뭐 사람 잡아놓은 고기 졸라 봅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민주당은 안 찍어주니까 자꾸 소외시키는 듯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이번에
박 대표, 박찬대 대표님이 후보님 대표가 되면 이 소외당하고 있다, 조금 배신당하고 홀대당하고 있다, 이런 의식이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꼭 부탁드리고요. 저도 우리 정부가 지금 열심히 대우 경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 오늘 후보님 보니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중의 연설이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질문을 많이 듣도록 정해진 시간에 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동 위원장님 신청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상훈 위원장이 신청하시면 준비하고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동 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미리 우리 이상걸 사장님 그럼 먼저 하시고 순서대로 저한테 미리 말씀 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도당 부위원장학교 정도입니다. 볼수록 즐거움을 주는 박찬대 대표님, 목소리 들을수록 믿음을 주는 박찬대 의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영천 우리 완산시장에 오셨어요. 완산시장이 아직까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하시면서 가시는 걸음마다 우리 시장 상인들, 오신 주민들 다 녹여버렸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또 지원 뉴스에 오면 또 별로 걱정도 해요. 아유, 불이익 안 뜨면 어떻게 하냐. 그 관계없이 본인 그걸로 주민들, 상인들 다 녹이는 거예요. 다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 박수를 유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저도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때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도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때 말씀하셨지만 대선 때 주로 강원, 영국 이쪽 취약 지역만 다녔습니다. 취약 지역으로 다녔단 말은 당원이 적은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대표 후보 때 선거할 때 멀리 가면 저쪽으로 많이 다니신 상대 후보님보다 적을지 않을까. 그래서 더 노심초사하게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당내 우리가 신념 논리에 조금은 벗어났으면 좋겠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다른 후보자 문제가 있습니다만 두 분이 문제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진영 논리 밀지 말고 좀 더 다양하게 경청해서 국민의 맛집에서 판단하는 그런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또 질문 겸해서 말씀드리는 대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인사청문 한 두 분 정도 후보자에 대한 좀 비판이 많이 올리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을 돌아보니까 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인사청문을 하는 거고 국민과 함께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가 이제 끝나는 대로 아마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에 결정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 눈높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현명한 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진행을 질의를 1분 내로 좀 해주시고요. 세 분이 질의하신 이후에 후보님 파트를 듣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협조 라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문 미리 신청하신 우리 김상훈. 네, 경북도당의 사회적 경제위원장 맡고 있는 김상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경북도당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후보님이 기호 2번이시기 때문에 두 가지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사회적 경제위원장으로서 우리 사회가 처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사회적 경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그 역할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적 기본법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했으면 한다라는 게 저희의 염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희가 수출의 비중이 이미 정보통신 분야가 30%를 넘어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인데 사실 아직까지 정부위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위원회가 되면 그런 기간 측면에서 인적 자원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지금의 정보통신 분야가 발전하는데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저는 후보님께서 당 대표가 되신다고 확신을 하는데 이렇게 되셨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접수하시고요. 다음 말씀하신 분은 이상을 예, 우리 박창대 후보님들 지난번 우리 대선 때 이 흠지 오셔가지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지역위원장도 했고 또 민주당으로 선거도 2번 해봤고 무속도 한번 세 번 했습니다. 여기 뭘부터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선거를 하면서 또 지역위원장 하면서 중앙당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어떨 때는 심하게 얘기해서 우리 경북 지역은 바둑판에 사설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요. 이번에 우리 박찬대 대표님이 고향도 안동이고 또 경북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쩐지 좀 책임감이 갑니다. 사실은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대구 경북에서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대구 경북 발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이 발전을 안 되는 이유는 전부 다 여기에 세력 자체가 단일 세력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요. 민주당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민주당의 뿌리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원, 도의원, 시장 군수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시의원은 제가 처음 왔을 때 제가 여기서 7년 동안 선거운동을 했는데 처음 나왔을 때 안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사람 못 얻었어요. 근데 지금 4명이 있는데 지금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구역에 한 명밖에 안 뽑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시의원은 한 구역에 2명을 뽑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래서 법으로는 할 수 있는데 도에서 할 때 여기 도 단위에서 선거구를 한 구역에 하나로 짓는 겁니다. 아예 법으로 한 구역에 도의원도 2명 이상 될 수 있도록 선거구를 바꿀 수 있지 않겠나. 그걸 한번 건의를 드리고요. 또 좀 더 되면은 국회의원들도 지난번에 나왔다가 안 됐지만 석비율이라든가 안 그러면 비례대표 하면서 지역구가 같이 나오는 거 이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주면은 훨씬 더 우리의 마음만 가서 하는 것보다 쉽지 않겠느냐.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5년 동안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반을 닦아놔야 다음에 적어도 경남 부정 정도의 수준만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여기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순서가 우리 김숙경 동진 말씀까지 듣고 후보님 답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숙경 동진 마이크 순서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숙경입니다. 대표 후보님, 저는 거두절미하고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만. 대구 경북이 진보의 산실이었다는 거 우리가 역사 속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에서 맞고 근래 한 40년, 50년 만에 보수의 소음기대가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안동 출신 진보의 대통령을 우리가 이번에 맞이했던 부분들은 우리 역사 일에 가장 기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보의 산실이었던 경북의 맥을 잇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의 인재들, 경북의 민주당 인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방정권도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이 없습니다. 일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권 때 박찬대 대표님이 되신다면 우리 경북의 민주당의 젊은 사람들 30대, 40대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커리어도 쌓고 경험도 많은 경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마련해서 경북의 민주당 20년, 30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보신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면 편파적으로 경북의 젊은이들에게 민주당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설명을 지금 받았으니까 우리 후보님 답변 좀 듣고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상원 사회적경제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불평등 양극화에 더 이상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성장의 여력이 많이 남아있었을 때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성장의 열매를 나누면서 채워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을 84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때 전두환 5공화국 한참 아니었습니까? 그때 우리 학생들 정말 민주화 운동에 많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후진국에서 나라가 중진국으로 막 성장하고 있었던 그리고 이제 중진국 안정적으로 또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성장을 통해서 공정하지는 않았지만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잘 사는 또 절대적인 기준이 채워지다 보니까 사회적 불만들이 많이 해소되면서 결국은 산업화를 먼저 이뤄내는 과정 속에서 민주화도 같이 일어났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성장의 여력이 과거의 불법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탁월한 급변함과 헌신으로 우리 국민들이 희생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왔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추격경제, 제조 강점이 더 이상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불공정이 점점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의 열매를 골고루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과거보다는 조금씩 사회이 나아지니까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갔는데 이 그렇게 불균등하게 배분됐던 이 열매들이 특정 계층과 기득권으로 몰리게 되면서 삶의 질 자체는 절대적 기준은 높아졌지만 공정성 측면에서 이 양극화와 불균형은 더욱더 깊어졌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모두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으나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딘다. 그 자체가 사실은 근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조와 사실은 보완적 또는 대체적 방법으로 사회적 경제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인천대학교의 양준호 교수님이 얘기만 하시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전 됐나요? 이 사회적 경제 또는 협동조합 이런 대안 경제가 사실은 보완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대체제라고까지 그분은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될 부분들을 그다음에 이제 기본 사회에 대한 언급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AI 등 새로운 기술이 점점 도입되게 되면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노동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 지금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기술이 점점 발전하게 따라서 사실 사람들의 노동력을 굉장히 대체하고 있는데 그거를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일하지 못하거나 일할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노력이지만 다 해소하지 못했을 때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 사회 그거는 국가가 마련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대전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를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삼고 있는 대통령과 우리 사회는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적용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 관련해 가지고서 정보위원회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데 정보통신이면 그 영역을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뭐 혹시 뭐 AI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과거의 정보통신의 범위에서 넘어서 초지식 사회로 가고 있거나 인공지능 사회로 가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 산업 구조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보다 적절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상설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인 거죠. 상설위원회는 되어 있는데 전국위원회 그거 습격 그러니까 전국 상설위원회고 이 부분은 같이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논의를 해봅니다. 지금 전국위원회로 발족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수용해서 확장할 건지 많이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둬야 될 건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상걸 차관님 얘기하셨는데요. 결론대로 딱 얘기하면 선거법 좀 고칠 수 있느냐. 제가 이틀 전에 소통관에서 정치개혁 그 다음에 당원 주권을 확대하기 위한 10가지 공약을 냈었죠. 집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막 쥐어짜가지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요. 임미애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선거구제를 어떻게 적용할 겁니다. 지금 우리 기초 같은 경우에는 중선거구제에서 대선구제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3명 이상 더 많은 실험적인 것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광역위원까지는 무조건 소선구제예요. 그렇다면 호남에서 민주당 싹쓸이, 그 다음에 영남에서 국민의당 싹쓸이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결국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적합하냐,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번에 35% 얻었다라고 하면 35%의 국민들의 목소리는 누구를 통해서 담을 거냐라고 하는 필요성은 분명하게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는 많은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도권, 충청, 강원. 그래서 실험적이긴 하지만 합의를 잘 이루어낸다면 호남과 영남을 이렇게 중선거구제 정도로 진행을 해서 작은 목소리라도 담을 수 있는 구제를 만드는 게 어떠냐. 이 부분이 있는데 제가 10대 공약에서는 빼놨어요. 대신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얘기는 했습니다. 2가지를 제가 추가해서 얘기했는데 선거구제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선거구제를 좀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좋은 제안이고요. 분명하게 일리가 있고 시험해보거나 적용해볼 만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질문사항이 아닌데 당원 주권 쪽으로 관련해서는 우리의 당원 당규가 거의 지도부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뭐 중앙위원회라든가 전당원 투표 같은 경우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보통 통과시키는데 우리 당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위원장급에서 당원과 당규에 대한 청원이라든가 아니면 개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것도 차라리 이것도 답변이 됐죠. 세 번째는 우리 정숙경 공기님의 말씀이신데요. 경북 인재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 말씀했는데 하셨던 말씀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아까 모두 발언을 들으니까 말씀드리지 않나 싶습니다. 일할 기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 타이틀 이런 것들 많이 드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많이 줄 뿐만 아니라 장기 근속하신 분들에도 그거에 해당되고 있는 적절한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편파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조금 편파적으로 좀 됐어요. AI가 녹취되고 있군요. 말 조심해야 되겠다. 편파적으로 안 하겠습니다라고 기대하시면 안 되고, 특별한 공헌이 있는 곳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대통령께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나는 편파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보다 많은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까 이쪽에서 제가 멀티가 안 되기 이거 다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잘 안 돼요.
예. 네. 더 집중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답변 좀 시간이 있는 시간 넘겨가지고 죄송한데 좀 질의를 좀 들어가도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질의하고 싶으신 거는 저한테 주시면 제가 정리해가지고 다음 행사장 이동 중에 꼭 보시도록 제가 보시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을 찍고 해서 바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다음 행사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만은 다음에는 당 대표님으로 대장님 오신 거예요? 그분 지금 전에 먼저 또 요사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예, 그만합시다. 아니에요. 그분인가요? 예, 한 말씀 하시죠. 그러면 저희 30초 짧게. 네. 두 가지죠. 저는 제가 출마를 한다든지 뭐 정치인 욕심은 전혀 없는 일반 당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같은 당원들에게 중앙당에서 포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제가 포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KSS 부대의 부대원들도 계시고 12월 3일 날 서울 올라가가지고 직접 맞고 몽골을 맞고 하신 분들도 저도 포함해서 하신 분들이 많은데 포상은 다른 분들은 받으셨더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왜 포상을 뭘 받는지 한번 당대표가 되시면 무조건 살펴보셔야 돼요. 네. 저기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당대표 명의로 사실 저번에 이제 상징적인 사실은 포상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공로상? 표창장, 1급 포상장 이런 걸 받았었죠.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할 거고요. 이번에 국회의장님과 함께 좀 같이 고민하고서 제안했던 게 다음 주쯤에 내란 당시에 사실은 우리 그 당직자들 중에서 또는 국회 직원들 중에서 내란을 막아내기 위해서 몸을 던졌던 사람들에 대한 포상이 일부 있을 거예요. 심사해가지고 그리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말 정도에 한 번 더 가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국회의장님이 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의논을 했는데 우리 당에서도 그런 부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번에 내란정식 특별법 제가 낸 거 알죠? 네. 그거는 뭐 내용 좋죠? 네. 박찬대가 잘했죠? 네. 사실 제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이 한 겁니다. 아니 저 국힘당 내란 잔당인데 국고보조금 계속 쓰게 할 수 있느냐? 금융치료하자. 그래가지고 회수하는 걸로. 또 사면복권 절대 안 되는 걸로. 그리고 내란 이후에 알박기 막 집어넣었던 인사들 다 뽑아내는 걸로. 저희가 검사를 하는 직권을 보니까 못 믿겠다 해서 특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기현하고 조희대 보니까 믿을만 할까요? 특별재판부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 시민들 기념사업 해야 되겠다. 맨몸으로 전갑차 막아내고 맨몸으로 총칼을 막아내고 제2, 제3의 계엄이 터질까봐 신문지 한 장 깔고 라면 박스 한 조각에 몸을 넣고 12월 14일 또 울컥하네. 그때 저 탄핵안 가결할 때까지 국회 담장과 대문을 지켰던 그들 정말 대단하죠. 윤석열 자다가 깨면 체포된다 맨날 이거 보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안 됐네 아직도 안 됐네. 결국은 한남동 눈밭에서 알미늄 뭐죠? 뭐 얇은 거 뭐라래요? 그러니까 호일, 솔직히 호일이죠. 호일 한 장으로 몸을 덮어가지고 있었던 키세스 군단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재밌는 얘기 시간이 안 되는구나. 재밌는 얘기 하나 해야 되니까. 사선 의원들이 제안을 하나 했어요. 그때 막 삭발하고 단식하고 막 그럴 텐데 우리가 단체 행동을 하나 하자. 그때 개업을 해제하기 위해서 200만에 가까운 시민들이 여의도로 진군했잖아요. 그때 어떤 원로급 인사가 왜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냐. 촛불 혁명 때를 생각해서 광화문으로 그들을 되돌려 보내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난 절대 반대했습니다.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 와서 개업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주권자들이 오는 거를 우리가 여의도에서 광화문으로 어떻게 보내냐.
그래서 12월 14일 날 결국 탄핵됐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번에는 우리가 여의도에서 광화문으로 가자 해서 사선 의원이 제안을 했어요. 보니까 10km가 조금 안 돼요. 그런데 한 일주일쯤 걸었더니 사선 의원들이 나와서 그럴 거예요. 너무 힘들다. 솔직히 우리는 하루만 걷자고 제안한 거예요. 그거를 덥석 받아서 더블로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더블도 아니고 하루 제안했는데 이틀 가도 더블인데 막 일주일째 가니까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그렇죠. 4선 이상이면 좀 연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제가 민주적 지도자 아닙니까? 체력에 맞게 하자. 좋아하더라고 4선 의원들. 그래서 체력이 되는 분은 힘들어도 같이 걷고 체력이 안 되는 분은 삭발하든가 그게 싫으신 분들은 단식회를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합리적인 제안을 다 던지니까 만장일치로 걷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일을 채웠고요. 그렇게 해서 걸었던 그 거리가 108km라고 합니다. 마무리. 사진. 누구인데? 긴급 제안 하나만 그러면 한 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자꾸 늘어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거기서 네. 육성을 크게 한번. 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이번에 촛불 항쟁이라든가 또 몸으로 항거한 시민들 이런 어떤 시민 공원을 여의도의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조각상이라든가 이런 기념할 수 있는 좀 메모리얼 장소를 하나 조성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 특별법에 그 근거가 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 특별법의 근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따라가지고 저는 이 안동에서 360년 살아왔습니다. 360년이요? 그래서 참 그거 문제는 되게 많고 예전에 고향 렉터 같이 살다 보니까 외안에서. 제가 그 10분 오늘 광장에 가가지고 제안을 두 가지를 했어요. 한 가지는 채택이 됐는데 한 가지는 채택이 안 됐어요. 채택돼서 뭔가요? 요거는 제가 제안한 걸 우리 국가적인 그 팀이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거는 채택이 돼가지고 반갑고 한 가지는 당의 일이니까 우리 당의 대통령의 일이니까 그가 얘기하라고 뭐 그런 쪽으로 문서 합시다. 국가가 할 일이 아니고 실제 아니면 내가 그 연구원에서 연구한 작년 2024년도에 2월부터 쭉 해는 조선 월간지에 2월에 읽어보니까 여기서 연구소에서 누구 고생도 많이 하고 네, 저기 어르신. 실제 많이 올렸습니다. 김창희 어르신 정말 죄송한데 지금 떠나셔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제안을 제가 받아가지고 전달하겠습니다. 네, 전달 주시. 예. 전달해 주시죠. 그리고 연구소에 일어나는데 시방에서는 어떤 제한 연구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여의도 연구소에 보니까 정책 개발이니까 소론이라든가 공부책자라든가 성수학이 따라봐도 있어요. 근데 지역에도 어떤 분소에 어떤 연락소가 있어가지고 전달이 돼가지고 같이 지역에 여의도 안 가면 여러 많은 민주연구원 경북 분소를 만들어달라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 제안은 많이 있어요. 지금 민주연구원이 있고 예산도 좀 상당한데 이거를 서울에 하나만 두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두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 또 우리 당원 존이 지금 우리 당사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각 시도별로 좀 있었으면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거를 그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대안을 만들어서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원 주권 시대이기 때문에 당원들을 위한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과 아까도 말했듯이 각 지방에 적합한 딱 맞는 연구소가 좀 있으면 어떻겠냐 이 두 가지에 대한 민원과 제안은 꾸준히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좀 고민하고 하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제가 깊이 있게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네. 얼마 전에 국힘에 있다 이거 민주당으로 기준화 잘하셨습니다. 예. 네, 김상훈 의원도 포항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 와가지고 제 고향은 저도 경북 영양 청진에 남동을 말했어요. 제가 국힘 권리당원을 한 50명 가까이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제가 경북 강원도 동조합인데 네. 여기에 그 수십 년 동안 국힘의 권리당원으로 전부 다 되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그 내용을 민주당에 그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 적어가 5장 적어냈어. 이걸 좀 얘기 좀 내가 몇백 명 나왔습니다. 나 정말 하고 싶다. 그래, 한번 뭐 여러 개 해결 지금 저희 회사 경북 하원도 동작이 국힘의 전 조합원이 그거를 내가 혼자서 합해갖고 한 50명이나 사람을 쪽으로 옮기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건 헌법인데 이 진행이 안 됐어. 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박찬대 큰일 하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지자리에서 노력하는 사람이 공무하는 사람이 안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서 감옥도니까 소리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제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공무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국힘당도 민주당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고 한반도의 평화가 더욱더 공고하게 되는 대한민국 전체의 삶을 위한 것이 우리 정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힘당이 빨리 지금 이 내란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돌아오라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외쳤는데 김상욱 의원 한 명 우리 당으로 오셨어요.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선생님도 같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지 못하고 쫓아뒀던 그 중도와 보수의 영역까지도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통합해 나가고 전국정당, 지역정당 넘어서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긴 시간 따뜻하게 해주셨고요.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 지금 어제부터 지금까지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전당대회 때 좀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못하고 비 피해는 없으신지 안전하게 잘 수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최근에 우리 예천에서 있었던 그 홍수 피해 산사태 그리고 또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입대했다가 또 희생당했던 우리 또 우리 순직 해병님들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재난이 반복되지 않게끔 그리고 빠른 수습을 위해 가지고 총력을 다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비 피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선수범해서 잘 예방하는데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큰 부탁드립니다. 오늘 못한 이야기는 다음에 당 대표님을 모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포토 타임 시간입니다. 단체 같이 사진을 포토존이 있거든요. 거기서 돌아가시면서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사진을 다 찍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하러 갈까요? 박찬대 하면 박찬대 하십시오. 자, 집중. 박찬대. 강창걸. 한번 더. 어게인. 박찬대. 박찬대. 저기
그 포토존에서 예, 안녕하세요.